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년 금리 전망을 보고 놀란 이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8월 26일 금리 인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0.1%포인트 낮아지긴 했는데 그건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 부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낮아진 거죠.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나서 금리 인상 저보다 더 높아졌다는 부분이죠. 자, 부동산 시장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2시에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에서도요, 여전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 및 지방 아파트 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마저도 여전히 높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자료는요, 저희 쇼킹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했던 대로 8월 기준금리 인상은 그 어떤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올렸던 이유가 금융 불균형 대응을 위해서였는데 금융 불균형 방지에 그 어떤 효과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일주일도 안 남은 10월 12일 금통위에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면서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월 금통위를 앞두고 채권 전문가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투데이에서 채권 전문가 20명을 조사를 했는데 동결 의견이 16명으로 80%를 차지했고요. 인상 의견은 4명으로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동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유를 들었어요. 먼저 8월 금통위에서 이주환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점진적인 인상 발언을 했거든요. 서두르지도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 근데 이것이 금통위 다음에 2달 만에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 문구 때문에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또 하나, 지금 헝다 리스크나 중국의 전력난 등 중국 경제 둔화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좋든 싫든 중국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이런 중국 리스크가 확대되면 이제 단숨에 2달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런 채권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10월 중순에 금융위원장이 새로 취임해서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거든요. 이런 거시건정성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의견 때문에 채권 전문가들이 10월 인상 가능성보다 11월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자, 반면에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를 댔을까요? 먼저 금융 불균형에 대한 한국은행 경계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황에서 9월 지표들이 금리 인상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이유로 10월 금리 동결 명분이 없다, 무조건 추가로 올릴 거다 보는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한국은행이 8월 금통위 이후에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서 10월에 금리 인상이 당겨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으셨더라고요. 자,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스탠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9월 29일 날 서영경 한국은행 금통위원이 통화정책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다, 금리 인상 추가 인상을 시사를 했거든요.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강연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보고서마다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고 추가로 금리 인상 하더라도 경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보고서들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신임 금통위원 박기영 금통위원이요, 굉장히 강한 매파적인 성향을 띠신 분이다. 자, 이런 이유를 종합해 볼 때 10월에 금리 인상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발표된 금융투자협회의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채권 전문가 87%가 10월 달엔 동결할 거로 봤어요. 자, 응답자가 100명이었는데 기준금리 동결이 87명,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13명밖에 안 됐다는 거죠. 야, 그럼 이거 10월 기준금리 동결은 빼박이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건 좀 참고사항으로만 아셔야 돼요. 왜냐면 8월 금통위에서 채권 전문가 67%가 동결을 전망했는데 실제로 인상이 나왔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8월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은 좀 보수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 전문가들이 올해 한 차례 추가 인상은 대부분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만 10월 금리 인상이면은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10월에 금리 인상하고 이주랑 오늘 총재 임기 전에 1.25% 맞추고 퇴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지금은. 자, 그런데 오늘 영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년 말 금리 수준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전문가들은 내년 말에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것인가, 아까 20명 대상으로 조사했던 이투데이 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1.0%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요. 1.25%까지 오른다고 전망했던 전문가가 16명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1.5%까지 오른다고 보는 전문가는 3명이었습니다. 자, 해외 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은 상당 부분 내년에 1.5%까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 국내 전문가들이 이런 응답을 했을까요? 제가 오늘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었다가 지금은 야, 이게 일시적이 아닌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지금 논의가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진국마저도 이제 금리 인상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제일 먼저 금리 인상했고요. 뉴질랜드가 어제 7년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오늘은 폴란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유럽 지역 물가 비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와,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채권 전문가들은 유독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봤을까요? 바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물가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해 8월에 나온 경제 전망 보면요, 내년에 물가 전망이 1.5%가 나와요. 자, 이 내용은 저희 쇼킹 부동산 블로그 자료실에 있습니다. 유독 물가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요 1.3%의 저물가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 전문가들이 자기네들이 물가 전망할 거 아니면은 한국은행의 자료를 참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공신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것을 보고 아, 내년에 한국은 저물가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저물가인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1.25% 정도가 한계일 거다. 그래서 금융 불균형 방지 차원에서 이 정도까지만 올리고 더 못 올릴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늘 이런 과정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야, 내년에 저물가다. 그럼 채권 전문가들이 와, 그럼 금리 못 올리겠네. 금리 인상 획수 끼케 한두 번 또는 동결일 것이다. 그럼 언론들이 야, 저물가 저금리 세상이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위험자산 선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언론 보도들이 계속 제로금리 저금리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야, 이런 제로금리 상황에서 예금이나 적금 넣으면 바보니까 갭 투자를 하든가 주식을 사든가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에 이런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극에 달했던 겁니다. 자, 올해만 보더라도요, 경제전망 보고서에 작년 11월에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얼마로 전망했냐? 1.0%로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경제전망 보고서 나왔을 때는 1.3%로 상향 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는 1.8%, 그리고 올해 8월 달에는 2.1%로 전망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계속 수정치를 제시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금리 전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행이 이런 짓을 내년에도 반복할 거로 보인다는 거죠. 물가 전망을 너무 못해요. 자, 현재 대부분의 기준금리 전망에는 물가 불안 이슈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요,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고생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올해 물가 하방 요인이 안 보여요. 자, 솔직히 올해 물가 불안을 예상 못한 것도 굉장히 코미디예요. 자, 유가의 상승 흐름과 전년도의 저물가에 대한 기저효과,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1.0%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그런 수치를 한국은행에서 잘못된 계산을 제시하다 보니까 채권 전문가와 투자자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채권 전문가들의 말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물가 전망을 수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예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에 앞으로 엄청난 물량의 공급이 진행됩니다. 자, 이런 엄청난 물량, 물론 수요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공급 과잉은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로 최고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앞으로 가치 상승이 높은 지역에 당첨이 되시고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전망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